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외국우연사를 창설해서 32년 동안 영어를 공부하는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산하의 실용외국 학원이라는 학원을 설치를 해가지고 주로 외국의 저명한 영어 교수들을 초대하고, 또 교수법, 그리고 말하자면 두뇌개발, 지능개발의 전문가들을 초대를 해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외국 학습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30여 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들이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고, 그걸 그동안에 학회를 통해서 국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일반 대중들은 아직까지 그것이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을 해서 그걸 쉬운 말로 알아듣기 쉽게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연구했던 교수법이라는 것은 재래식의 교육심리학이랄지 교육학의 여러 연구를 오래 해왔던 그런 방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그거에 토대를 두었지만은 새로 발전되어 온 대뇌 생리학, 신경생리학, 이런 생리학과 의학 방면에 특히 뇌에 대한 연구가 저희들의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생소할지 모르지만은 이런 인간의 뇌가 완전히 블랙박스가 되어 가지고 전혀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막연하게 추리를 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근대 과학으로서, 현대 과학으로서 발전시켜 가지고 많은 교육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반개 과학자들한테 도움을 줬던 그 사람들을 처음 부분에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제 네 사람이, 제일 먼저 소개할 사람이 와일드 펜필드라는 분인데 캐나다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캐나다에서 여러 명문대학에서 교수도 하셨지만은 주로 자기가 직접 뇌외과 의사로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실험을 해서 뇌에 대한 연구를 발표를 했어요. 제일 이분의 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간질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전기자극을 주어가지고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을 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발견한 것입니다. 어떤 부위를 자극을 하면은 없어진 걸 알았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어떤 부위를 자극을 하면은 기억이 상실되는 그런 걸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그리고 뇌의 부위에 따라 가지고 맞다 가지고는 영향이 달라요. 그 부분도 자기가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뇌와 좌뇌가 각각 기능을 달리해서 맞춰서 일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들이 지금 영어를 배우는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럴지 모르지만은 그거에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옛날에 심리학과 교육학의 이론에 토대해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그 영어 교육에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누구나 다 영어를 다 배우지만은 10년, 20년 배워왔지만은 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영어를 많이 가르친 분들, 영어를 뭐 30년, 40년 가르치고 정령 퇴직한 분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배울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많은 교수법을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많이 읽고 많이 단어 외우고 열심히 해라, 왕도가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세계에서 모든 교육자, 교사들은 보다 더 나은 방법을 연구를 해내기 위해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문제는 우리가 학문을 한다는 것이 뇌로 하는 거예요. 뇌로 하는 건데, 뇌에 대한 구조와 작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한 추상으로 자기들이 이게 실험을 통해 가지고 해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개하는 와일드 펜필드랄지, 그 다음에 1967년에 노벨 의학 생리학상을 수상했던 라그나 그랜트 같은 분, 그 다음에 좀 보여줘봐요. 라그나 그랜트 같은 분, 이게 라그나 그랜트 분입니다. 이름들, 그러면 이분들의 말하자면 개척해놓은 그런 학술적인 연구의 토대를 두고, 이 프레드릭 페스터랄지 레슬리 하트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기억을 정지시키는 방법, 능률적으로 학습 방법을 개발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가운데서 두 분의
나눠지는데 나는 프레드릭 페스터 이론과 레슬리 하트 이론 두 사람 이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제가 한 30여 년 동안에 영어 교육을 하면서 실험 교육을 할 적에 이용했던 결과를 쉽게 조금씩 예를 들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분은 조금 이제 경향이 다른데 두 분이 다 그 뇌생리학이랄지 신경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과학자인 동시에 교육자입니다. 저술가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레슬리 하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제도 전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완전히 실패라고. 지금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제시하는 사람이고, 프레드릭 페스터는 독일 교수인데 이분은 지금 현재 학문 체계가 틀렸다 그런 얘기 하자는 얘기 아니라 교육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학과를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면 영어면 영어를 배우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효과가 더 나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은 효과가 덜 나고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그것을 대뇌 생리학적으로 해설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이론을 많이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러한 분이고, 이분은 출발부터가 우리가 교육이 이 현재 하고 있는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이거는 뭐냐 할 것 같으면은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방법적인 거 이전에 그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전제가 교사의 마음의 자세 또는 교육 환경 그리고 학부모의 마음의 자세 학생의 마음의 자세 그것부터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먼저 오늘은 프레드릭 페스터 이론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넘겨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네 사람의 이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내가 30여 년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 소개를 잠깐 했습니다. 이분이 레슬리 하트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의 교육제도는 근본적으로 개혁이 돼야 된다. 지금의 교육제도는 예를 들면은 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을 못하게 방해하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정규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제도라는 것은 이것은 감옥이라 그래요. 이 사람 표현을 든다면.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은 들어가서 공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방법 자체가. 왜 그러냐. 그러면 대뇌 생리학적으로 못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이분은 이제 뇌를 설명할 때 이건 이제 다른 사람 다 아는 얘기지만은 계통 발생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지금 인간이 최고로 대뇌피질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옛날에 파충류 시대부터 포유류 시대로 넘어와서 인류로 올 때까지의 모든 그 기능을 가진 뇌가 우리 뇌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뇌 가운데는 세 가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동물은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대뇌피질, 제일 고급은 뇌라는 거, 이 대뇌피질만이 언어가 가능하고 추리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뇌피질을 가지고 없는 그런 동물들은 사고를 할지 언어를 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 이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학문을 한다는 것은 이 대뇌피질을 작용을 학문하는 겁니다. 기억을 한다 할지, 이해를 한다 할지, 추리를 한다 할지, 분석을 한다 할지 그러는 건데, 그럼 우리가 대뇌피질만 활동을 시켜가지고 학습을 하냐? 그게 아니에요. 실제 가서 보면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서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장면을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대뇌피질이 작용하지 못하게 우리 뇌 가운데 있는 파충류적인 뇌나 포유류적인 뇌를 작용이 되게 그렇게 해놓고 대뇌피질을 작동을 시켜야 학습이 되는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학습을 방해하는 전제 조건이다.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인간은 인간이기 전에 동물입니다.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뇌 가운데에도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층이 가장 원시적인 뇌가 파충류적인 뇌예요. 파충류적인 뇌는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두 가지로 특징이 지어집니다. 이건 동물적인 뇌 가운데서 적을 만났다 그럽니다. 적을 만나서 이 적이 나를 해칠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 싸워서 내가 적을 없애버리고 이길 수 있으면은 싸우는 거고, 싸워서 공격을 하는 거고, 자기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 그러면 도망가야죠.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다 그런 얘기는 자기에게 어느 공격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 야단을 만들지, 친구한테 야단을 만들지, 시험을 봐가지고 100점을 맞은 것이 30점을 맞아서 야단을 맞지. 그런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는 이게 공격할 것이냐 도망할 것이냐 그런 본능적인 것이 말하자면 이 뇌가 명령이 나와야 돼요. 그런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뇌는 파충류적인 뇌내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대뇌피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뇌피질은 그동안에는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단을 맞았다, 화가 났다. 그렇게 되면 대뇌피질을 작용을 해가지고 무엇을 이해하고 추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화가 나니까 화가 나는 것이 반사적인 활동으로 해가지고 이걸 치고 공격할 거냐 도망할 거냐 이렇게 되니까 파충류적인 뇌가 작동하기 때문에 학습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포유적인 뇌도 그보다는 조금 낫지만 정도 차이점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생리심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고 교육이 돼야지 그것을 파괴하는 그런 분위기만 자꾸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학습을 시키려고 그래 봐야 학습이 뇌 기능상으로 안 되게 돼 있는데 뭘 배우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몇천 년 동안 학교를 유지하면서 교육을 해왔잖아요. 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서 1%나 0.5% 해당되는 아주 우수한 학생이 가정 환경도 좋고 또 어려서부터 지적 자극을 많이 받아서 지능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런 아이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60명 클래스에서 그 아이가 한두 아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와서 선생하고 공부할 동안에 선생이 질문한 거에 대해 척척 답하게 되어 있고 답을 제대로 하니까 선생이 칭찬해주고 칭찬해주니까 기분이 좋고 그래 얘 아이는 칠 거냐 공부할 거냐 도망할 거냐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뇌피질이 계속 100% 작동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설명도 잘 알아듣고 추리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는 극소수고 대부분 아이들은 그 상태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안 된 아이들한테 시험 배워가지고 너는 몇 점이다 잘못한다 또 뭐 그래가지고 흥미가 없으면 또 야단치면 야단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환경 자체에서 대뇌피질이 작동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간단하고 쉬운 원리인데 또 어느 일을 보면은 대뇌생리학자들이 뇌를 가지고 그렇게 실험하고 분석해가지고 안 보더라도 상식으로 알 수 있는 원리인데 그 상식을 무시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가르친다는 교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매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매를 때려서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론은. 왜 그러냐면은 매를 맞은 상태에서는 공부가 안 된다는 거니까. 도저히. 그것은 파충류 뇌나 동물 포유류 뇌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고가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고로 추리하는 활동을 시키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환경 조성, 신체의 생리심리적인 환경 조성부터 먼저 하고 그러면 그 학교 클래스를 구성하는 방법이랄지 거기서 가르치는 애들을 말하자면은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랄지 또 학생들이 그 학생들한테 기대를 주는 방법이랄지 이건 이제 설명하려면 자세히 긴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조금 더 압축해서 짧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자기 하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가 많이 부여되어 있다. 하고 싶다. 그런 정신 상태랄지 아니면은 기분이 좋달지 말이야. 이렇게 만족한 상태랄지 이런 상태에서만이 대뇌피질이 최고로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반대되는 상태 슬프달지 분하달지 억울하달지 말이야. 이렇게 또 위협을 느낀달지 공포를 느낀달지 이런 상태 불안한 상태에서는 생물적으로 동물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공격할 거냐 도망할 거냐 그 둘 중에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본능적으로 파충류적인 뇌나 포유류적인 뇌로 되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서는 교육이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시키려고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이분은 이론인데 내가 실험하는 결과는 이거예요.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사람이 클래스에 와서 학생들이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실험학을 도중에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게 뭐 명문대학이에요. 명문 여자대학에 영문과를 졸업하고 교생 실습을 나갈 학생들을 내가 아는 교수가 있어가지고 한 달 동안 좀 교수법에 대해서 조금 당신이 연구한 것을 좀 전달해 줄 수 있겠느냐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탁이 왔어요. 보내라 그랬어요. 보내라 그래서 와가지고 저짝방에서 그때 한 12명이 왔습니다. 12명이 왔는데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교수법을 가르칠 적에 이 레슬리 하트의 이론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실제 자기들이 체험을 해봐야 되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LA 힐이 쓴 책 가운데 이 얘기 책이 있어요. 재미있는 얘기, 재미있는 책이 스토리 프로덕션의 책입니다만은 그 책을 750단어로 된 책입니다. 스토리 하나가 750단어에서 한 패시지가 되는 스토리인데 단어를 750단 이상 안 쓰죠. 그러니까 그 수준이라 그러면 막 중학교 1학년 옛날 같으면 1, 2학년 수준일까요? 그런 정도 수준의 책이에요. 요즘은 초등학교에도 영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2, 3학년 돼도 그 책 읽은 아이들이 벌써 있을 정도 아주 쉬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은 고등학교로는 5,000단어가 습득이 되니까 750단어 수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게다가 문법 구문이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문법상으로도 아무 문제도 없는 책입니다. 근데 레슬리 하트라는 분은 아주 얘기를 재밌게 이 문장이 아주 훌륭한 문장가가 돼서 잘 쓰는 얘기인데 30편으로 된 책 한 권이에요. 제일 처음에 나온 얘기를 테이프로 틀어줬어요. 물론 책은 안 배워주고 테이프로 틀어주고 다 틀고 난 다음에 이제 관찰을 했죠. 학생들을 관찰했는데 그건 아주 웃기는 재밌는 얘기입니다. 근데 12학생들이 한 사람도 얼굴이 심각해가지고서 이제 있지 웃는 사람도 없고 끝까지 얘기가 끝났는데도 웃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거든요. 거기에 질문이 이제 맞느냐 틀리냐 true or false question이 10개가 있어요. 그 10개를 물어보는데 모르겠다 그래요. 왜 모르냐 이렇게 못 알아들었습니다. 솔직히 뭐 한 번 더 들을 수 없습니까? 그래요. 더 들을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묻지 않고 내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전혀 못 알아들었으니까 사실은 이 책이 여러분이 알고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냐니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750단어로 된 책이고 이게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로 된 구문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가르치더라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을 책입니다. 그리고 이 발음은 표준 영국 발음으로 했기 때문에 듣기도 굉장히 좋은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못 알아들었던 것은 불안, 공포 때문에 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틀림없이 테이프를 틀어주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질문할 텐데 질문하면은 답을 못 하면 망신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 명문대학교 영문과를 다 나와서 내일 모레 영어 선생님 나갈 사람들인데 창피하니까 그런 거에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서 여러분의 뇌에서 그런 걸 알아들을 그런 활동을 해야 될 뇌 활동의 대뇌피질은 하나도 작동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의 뇌는 파충류적인 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벗어나느냐? 도망가 버릴까 말이야. 그럼 망신이 안 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선생을 그냥 때려 부실까 말이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들었던 겁니다. 그런 얘기. 귀가 소리가 들어간 것 같지만은 인식이 될 그 뇌는 활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책이니까 다시 한번 들을 때가 들어보세요. 아마 100% 알아들을 거요. 못 알아듣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고 틀어줬어요. 그랬는데 틀고 있는 동안에 3분지도 안 갔는데 웃는 학생이 나타나요. 그 대목 가면 조금 추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들었을 때는 모든 12사람이 다 웃는 거예요. 이게 박장대소로 웃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한 거죠. 그렇게 웃었다 그런 얘기는 벌써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0개의 true or false question 물었어요. 전부가 다 이게 골라가면서 하나하나 시켰는데 다 알아들었어요. 다 만점이에요. 전부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엑서사이즈가 있었는데 그것도 물어봐도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이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책을 펴보시오 그랬어요. 책을 펴보시오 그랬더니 책을 다 펴보고는 자기들이 스스로 어처구니 없다고 웃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생들이 자기 지식을 팔기 위해 가지고서 또 여러 가지 권위식도 있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서 또 애들은 옛날에 교편이라 그래서 편이라면 매 편이니까 매를 때리고 귀를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놓은 그런 상태에서 교육하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애들은 또 수업 중에 자꾸 질문을 거니까 뭐 그러면 야 임마 그건 너 뭐 했어? 안 읽고 왔어? 뭐 어쩌고 이렇게 그것도 몰라 이렇게 될 테니까 이런 공포 상태에서 수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래요. 끝나면은 쪽지 시험 간단한 시험 해가지고 또 시험 되고 또 채점 해가지고 너는 이거 틀렸어 계속 하는 거고 또 집에 가면 집에 가서 어머니가 야단치는 거고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그 아이는 학교를 다니지만은 항상
대뇌 피질을 100% 가동하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치중적이나 포유리적인 뇌의 상태에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레슬리 하트의 이론입니다. 그래 나는 그 이론을 보고 과연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레슬리 하트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내가 실험해 보니까 그래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뇌 피질을 어떻게 하면은 풀 가동하느냐, 완전히 이걸 작동시키느냐, 그러면 벌써 성공은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은 뇌는 이분들 네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발달 과정에 2살까지면 거의 하드웨어가 다 구축이 돼요. 그리고 3살 때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 다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소프트웨어는 교육을 해서 후천적으로 넣는 거죠.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나와서 굳어지는 그 기능은 컴퓨터로 말하면 CPU죠.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것은 3살까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 넘은 아이한테 세상에 이렇게 뇌를 더 발전시킨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조물주가 만들 때 아주 영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쓰는 방법을 몰라서 교육을 하면서 학습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양동이에 물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양동이를 들고 가서 수도꼭지에다가 정식으로 딱 좋은 자리에 놔두고 꼭지를 틀어야 물이 들어가지. 삐딱하게 요만큼 놔두고 틀면은 양동이에 물이 들어갑니까? 전혀 안 들어가죠. 갖다 놓은 건 소용없어요. 갖다 던져놓고 물은 전부 딴 데로 흘러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시작할 적에 애들한테 학습 동기를 높이 부여하고, 그리고 자기가 학습에 대한 호기심과 의욕을 많이 가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걸 만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수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출발부터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 제도 자체가 그런 상태예요. 시험 보고, 쪽지 시험 보고, 야단치고, 벌하고, 이런 상태, 또 집에 가면 집에서 엄마가 야단치고, 또 이런 상태에서는 그 아이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가 되게 되려고 그러면 학교 가고 싶다, 이렇게 돼야 돼요. 와서 처음 더 했으면 그래요. 내가 여기서 실험 교육 과정에서 보면은 그런 거로 교육원에는 내가 보통 60분 수업인데 60분 더 해요. 정말 시간을 지나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제 그 다음에 수업이니까 나가라 그러면 조금 더 할 수 없어요. 그래요. 그 아이는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2시간이고 10시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이는 지금 이 대뇌 피질을 총가동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면서 많은 것을 추리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재미를 느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해도 한도 끝도 없어요. 하고 싶어요. 그게. 그런 아이가 우리가 클래스 전체에서 몇 명이겠냐 이거예요. 겨우 한두 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유전적으로 훌륭한 두뇌를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또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이 지적 자극을 줘가지고 그래 준비가 된 아이들은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건 야단 맞을 일도 없는 거고, 어떤 분위기에 갖다 놓더라도 매를 10개를 갖다 놓아도 상관이 없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60명 가운데 59명은 그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가 학교 안 가고 방학했다면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방학했다면 다 좋아하죠? 하루라도 빠지면 좋아하죠? 오늘 휴강이다 그럼 만세 불러요. 만세 부르죠? 그러는데 휴강이다 그러면은 우울해하는 아이가 있어요. 예? 공부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다 이게요.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은 하도 정보가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서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하는 기술도 발달해서 쿵 누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컴퓨터에다가 누르면 다 나와요. 여기서 이게 미국의 국회 도서관까지 들어가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앉아서 할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또 그 많은 지식을 소령 알았다 하더라도 전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다만 전달 방법이 이것이 과학적이고 효율적이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도 A라는 선생님이 가르치면 그 학생들이 다 알아듣는데 B라는 선생님이 가르치면은 자기가 스스로 못 알아듣게 뇌를 작동을 시키게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못 알아듣는 악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이 대뇌 생리학적인 그런 원리에서 나온 것이니까 교육혁명은 이 대뇌 생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를 두고 그것을 응용해서 하지 않으면은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 얘기하는 것인데, 이분이 쓴 책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How Brain Works라고 뇌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하는 책하고,
또 휴먼 브레인 앤 휴먼 러닝이라 해서 인간의 뇌와 인간의 학문, 인간의 말이죠 학습활동, 그거에 대한 책이 대표적인 두 저작입니다. 거기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많은 발견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상식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공연히 지어내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나 개인으로 얘기를 하면은 나는 이 사람이 이론에 토대를 두고 애들을 많이 가르치는 실험 교육을 30여 년 해왔고, 또 그런 토대를 해가지고서 책도 쓰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전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런 좋은 얘기를 나 혼자 연구소에서만 알고 또 제한된 국소 한두 아이에만 적용시킬 게 아니라, 이 좋은 방법이라면은 조금 기회가 난다면 모든 사람한테 알려가지고 혜택을 보게 하자. 그래서 내가 이 말하자면은 기회를 고맙게 생각하는 거고, 이 기회를 제공해 주는 분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